10. 오블론스키와 같이 호텔 안에 들어섰을 때 레위는 자기 친구의 얼굴과 온몸에서 희색을 짐짓 억누른 듯한 일종의 유달한 표정을 엿보지 않을 수 없었다. 오블론스키는 외투를 벗고 모자를 비스듬히 한쪽에 밀어붙인 채 연미복 차림에 네프킨을 손에 들고 성가시게 달라붙는 따따르인 급사들에게 이것저것 분부를 내리면서 식당으로 들어갔다. 어디를 가나 그렇듯이 여기서도 반겨 그를 맞이하는 여러 친구들에게 이편저편 두루 인사를 하며 그는 매대 곁으로 가서 물고기를 안주 삼아 워드가를 한 잔 들이키고는 울긋불긋한 짙은 화장에 머리를 지지고 리본과 레이스로 가득 치장을 하고 매대에 앉아있는 프랑스 여자에게 무언가 롱을 걸어 이 프랑스 여자마저 깔깔대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한편 레위는 오직 이 전신이 남의 머리털과 프랑스식으로 말하여 푸드르드리, 쌀가루와 위네이그르드 투알레트, 화장용 초로 되어 있는 듯한 프랑스 계집이 치사스럽게 보였다는 한 가지 이유로 하여 워드가를 마시지 않았다. 그는 무슨 불결한 장소를 피하듯이 서둘러 그 계집 곁에서 물러섰다. 그의 마음은 끼찌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의 두 눈에는 승리와 행복의 미소가 빛나고 있었다. 이리 오십시오, 카카. 이쪽에 조용합니다. 히스키스 샌머리에 남없이 엉덩이가 커서 연미복 뒷자락이 벙싯 입을 버릴 히스키스 샌머리에 남없이 엉덩이가 커서 연미복 뒷자락이 벙싯 입을 벌리고 있는 늙은 따따르인 급사가 유달리 추근추근 달라붙으며 자리를 권하였다. 자, 각하께서도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그의 손님격인 레윈에게까지 이런 존칭을 붙이면서 따따르이는 수선을 떨었다. 청동제 촉가 밑에 놓인 이미 상보가 걸려있는 둥근 식탁에다 어느새 또 하얀 새 상보를 가져다 깔며 그는 비로도를 씌운 의자들을 좀 가까이 당겨놓고 냅킨과 메뉴를 손에 든 채 스테판 아르까지이치 앞에 서서 분부를 기다렸다. 각하께서 만일 별실이 요구되신다면 이제 곧 날 것입니다. 실은 골리찐 공작이 부인 손님과 같이 와 계셔서 그리고 참 신선한 굴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만 굴이 있어?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잠시 생각에 잠기었다. 여보게, 우리 예정을 좀 변경해볼까? 메뉴에 손가락을 짚고 그는 말하였다. 그런데 그의 얼굴은 무슨 중대한 문제나 결정하려는 사람처럼 잠옷 심각한 표정을 띄우고 있었다. 근데 굴은 좋기는 한 건가? 못 쓸 걸 가져와서는 안 돼. 플랜스부르그의 굴인뎁쇼 각하. 오스텐트 것은 없습니다. 플랜스부르그 것이겠지만 글쎄 신선한가 어떤가 말이지. 이제 금방 들어온 겁니다. 어제 금방 들어온 겁니다. 그럼 정 그렇다면 어디 굴부터 시작해볼까? 그까지 그 다음엔 예정을 몽땅 변경할 셈치고 그래 어때? 난 아무래도 좋아. 사실 난 배추국에 죽이 제일 좋지만 그런 건 여기 없으니까. 로시아식 죽을 요구하십니까? 하고 흡사 유머가 갓난애를 달래는 듯한 모양으로 레윈에게로 허리를 굽히며 따따르인 급사는 말하였다. 아니 그런 농담은 집어치우고 자네 마음대로 주문하게. 난 그대로 좋으니. 스케이트를 탔더니만 배가 막 고픈걸. 하지만 이 사람 오블론스키의 얼굴에서 불만해하는 기색을 눈치채고 그는 이렇게 말을 보태었다. 내가 자네 선택한 메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고는 생각지 말게. 난 즐겨 맛나게 먹을 테니. 물론 그래야지. 뭐니 해도 이건 인생의 쾌락의 하나이니까.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말하였다. 자, 그럼 친구. 굴을 한 20개. 아니, 그것 가지고는 좀 적겠군. 한 30개쯤 가져오게. 그리고 야채 스프도 프렌타니에르 말씀이시죠? 하고 따따르인 급사가 말을 받았다. 그러나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봄에 요리 이름을 프랑스식으로 부르는 만족감을 이 급사에게 주고 싶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야채 수프 말이야. 알겠나? 다음은 진한 소스를 친 가재미, 그리고 로스트 비프. 근데 참 좋은 걸 가져와야 해. 그 뒤엔 까뿔룬, 거세하여 살을 지운 수탉이나 할까? 그리고 통조림 약간 하고. 따따르이는 평소에 요리 이름을 프랑스식으로 부르는 일이 없는 스테판 아르까지이치의 습성이 그제야 생각나서 다시는 프랑스식 발음을 입 밖에 내어 되풀이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면서도 스프 프렌타니에르, 튜르보 소스 보마르쉐, 플라르드 아레스트라공, 마세도앙 드 프류이 하고 혼자 속으로 주문을 받았다. 주문을 받은 요리 품명을 모조리 프랑스식으로 고쳐 불러보는 만족감만은 버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냉큼 책으로 된 식사 메뉴를 탁상에 올려놓더니 어느새 또 다른 주류품 명표를 집어서 스테판 아르까지치 앞에 내밀었다. 뭘 마실까? 난 아무래도 좋아. 그저 조금만 하겠네. 어디 샴팡주라도 해볼까? 하고 레이는 말하였다. 아니, 처음부터 그걸? 하긴 참 그것도 괜찮겠군. 자넨 흰 딱지 붙은 걸 좋아하지? 콰쉐블란 말씀이지요. 하고 따따르인이 또 한마디 하였다. 그럼 그 흰 딱지 붙은 놈을 굴과 같이 가져오게. 그 뒤에 것은 차차 보아가며 하기로 하고. 네,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식사와 같이 하실 메뉴랑 반주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뉴이를 가져오게. 아니, 그거보다 늘 마시는 샤블리가 낫겠군. 네, 알겠습니다. 나으리님 좋아하시는 그 치즈를 가져오시렵니까? 가져와야지. 파르메잔 치즈 말이지. 참 자네 어때? 다른 게 좋은가? 아니 난 아무거나 매일 반이야. 하고 미소를 감추지 못하며 레위는 말하였다. 그러자 따따르이는 연미복 자락을 펄럭거리며 달려가더니 5분도 채 안 되어 진주패 같은 껍질이 벌려진 굴을 소복이 담은 접시를 들고 손가락 사이에 술병을 끼워든 채 달려왔다.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빳빳하게 풀이 선 냅킨을 부드럽게 비비어 조개에 끼우고 천천히 굴접시에 손을 대었다. 그거 괜찮은데? 하고 은재 포크로 진주색 조개에서 물기가 흐르는 굴을 파내어서는 연이어 삼키며 그는 말하였다. 과히 나쁘지 않아. 윤기도는 빛나는 눈으로 레윈과 따따르인을 번갈아 쳐다보며 그는 이렇게 말을 한마디 더 하였다. 레윈은 차라리 치즈를 넣은 흰빵이 더 입에 맞았지만 굴도 같이 먹었다. 그러면서 그는 오블론스키가 먹는 모양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흥미있었다. 지어 술병 마개를 뽑아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얇은 술잔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포도주를 붓고 있던 따따르인 급사마저 잠옷 흐뭇한 듯 만족한 미소를 띄우고 자기의 하얀 넥타이를 매만지면서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를 지켜보는 것이었다. 한데 자넨 굴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모양이네 그려. 하고 자기 잔을 들어 마시며 스테판 아르까지이치는 말하였다. 혹은 무슨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나? 응? 그는 레윈이 좀 명랑했으면 하고 바라는 터였다. 그런데 레윈은 별로 기분이 우울한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마음이 무거웠다. 가슴속에 품고 있는 일 때문에 이런 요리집에 그나마 여자를 동반한 패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별실들 사이에 끼어 이런 혼잡한 소음 속에 앉아 있는 것이 그로서는 매우 어색하고도 괴로운 노릇이었다. 청동촉가며 거울이며 가스며 따따르인이며 주위에 이런 것들이 온통 그에게는 혐오스러웠다. 그는 자기 마음을 가득 채워주고 있는 그 고귀한 감정을 더럽힐까 두려웠던 것이다. 나 말인가? 아닌 게 아니라 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네. 하지만 그건 별 문제로 치고 말이지. 난 이런데 앉아있으려면 어쩐지 영 마음이 좋지 않거든. 하고 그는 말하였다. 자네로서는 상상도 못할 노릇이겠지만 농촌 사람인 나에겐 이 모든 게 참말로 괴이하게 보인단 말일세. 그저 자네네 광청에서 만난 그 양반의 손톱처럼 말이지. 그 불행한 그리네위치의 손톱이 몹시 자네의 관심을 끈 건 나도 진작 알아보았네.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웃으며 말하였다. 난 그런 걸 참을 수가 없어. 하고 레위는 말하였다.
자네 한번 내 입장에 서서 그리고 시골 사람의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게나. 우리 시골 사람들은 자기 손을 될수록 일하는데 편리하도록 만들려고 노력하지. 그리고 손톱도 바툭 깎고 때로는 팔솜에도 걷어붙이거든. 한데 여기 사람들은 일부러 손톱을 잘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뼘씩이나 잘해오고 또 카프스 단추랍시고 주먹만큼씩 한 걸 달고 다니니 이거야 애당초 아무 일도 뭐 하지 못하게 마련이지.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흥미있는 듯이 싱글거리며 듣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바로 막노동이 필요치 않다는 증거이지. 사실 그는 머리로 일하는 사람이니까. 글쎄,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역시 내겐 그게 괴이하게 보인단 말이야.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주 앉아 있지만이 식사를 한다는 문제를 들어보아도 마찬가지거든. 사실 우리 시골 사람들은 한 시간이라도 더 일을 하려고 빨리빨리 먹어치우지. 한데 자네와 나는 될수록 먹는 시간을 오래 끌려고 이렇게 굴껍질을 쑤시고 있으니 그야 물론 그런 점도 있지.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을 받았다. 하지만 바로 거기에 문명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모든 것에서 쾌락을 찾아낸다는 거기에. 만일 거기에 문명의 목적이라면 난 차라리 야만인이 되고 싶네. 그렇지 않아도 자네야 야만인인걸. 사실 자네네 레윈 일가는 죄다 야만인이라니까. 레윈은 후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새삼스레 자기 형 니콜라이의 일이 생각났다. 그래 그는 일변 부끄럽기도 하고 또 일변 가슴 아픈 것을 느끼며 낯색을 흐리었다. 그러나 오브론스키가 또 새 화제를 꺼내는 바람에 곧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말았다. 근데 어때? 오늘 밤 우리한테 저 쉐르바츠킨의 진말이네. 올 텐가? 이렇게 그는 껄껄한 빈 굴껍질을 밀어놓고 치즈 접시를 끌어당기며 의미심장하게 눈을 번뜩이면서 물었다. 그럼 꼭 가겠네. 하고 레위는 대답하였다. 하긴 공작 부인이 마지못해 나를 초청한 것 같기는 하네만 원자네도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인가. 그야 그 여자의 버릇이 그런 걸 가지고. 어이 친구 스프를 가져와. 그건 소위 귀부인의 틀을 차리니라 그러는 거라네.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나도 가겠네. 먼저 반이나 백작 부인 댁 연주회에 가보아야겠으니 좀 늦어지겠지만. 그건 그렇고 자네가 야만인이 아니고 무언가. 우선 접대 자네가 벼랑간 모스크바에서 자취를 감춘 그 일만 해도 말이지. 대체 그걸 무엇으로 설명해야 옳은가 말이야. 쉐르바츠킨의 일가 사람들은 나를 만나기만 하면 그저 자네 말만 묻지 않겠나. 나야 그걸 모를 리가 있느냐고. 한데 기실 내가 아는 건 다만 한 가지. 즉 자넨 여느 사람들이 좀에 안 하는 기발한 일을 곧잘 해치운다는 그것뿐이지. 하긴 그래. 하고 레위는 천천히 흥분한 어조로 말하였다. 자네 말이 옳아. 난 야만인이지. 한데 다만 나의 야만성은 내가 시골로 도망쳐버렸다는 그 점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또 찾아온다는 데 있거든. 이번에 내가 올라온 건 말이지. 참, 자넨 행복한 사나이라니까. 하고 레위는 눈을 빤히 들여다보며 스테판 아르까지치가 말을 받았다. 어째서? 준마는 락인을 보아 알고 사랑에 빠진 젊은이는 눈을 보아 아는 법이니라. 하고 마치 시의 한 구절이라도 읊는 듯한 어조로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자네야 모든 게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그럼 뭐 자넨 모든 게 이미 지나가 버린 사람인가? 아니, 글쎄 지나가 버린 건 아니지만 말이지. 자네에겐 미래가 있는데 나는 현재뿐이란 말이네. 그나마 그 현재라는 게 또 시원치를 못하니. 그건 또 왜? 글쎄 일이 맞득지를 못해. 하긴 참 내 사정 이야기를 하고 싶지도 않거니와 또 그걸 죄다 설명할 수는 없는 일이고.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근데 자넨 대체 무슨 일로 모스크바에 올라왔나? 어이, 이걸 치워주게. 하고 그는 따따르인 급사에게 소리쳤다. 자넨 짐작이 갈 테지. 하고 자기의 빛나는 눈을 스테판 아르까지치의 얼굴에서 떼지 않고 레위는 말하였다. 짐작이야 하지만 글쎄 그 말을 내 편에서 먼저 꺼낼 수야 있나.
자, 이쯤 말했으면 내 추측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자넨 알 테지. 하고 빙그레 미소를 띄우고 레윈의 얼굴을 쳐다보며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그럼 대체 자네 생각은 어떤가? 자기 얼굴의 근육이 온통 떨리는 것을 느끼며 역시 떨리는 목소리로 레윈은 말하였다. 자넨 이 일을 어떻게 보나?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레윈의 얼굴에서 얼굴을 떼지 않고 쳐다보며 곱부에 따른 샤블리 포도주를 천천히 들이마셨다. 나 말인가? 하고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난 그처럼 반가운 일은 없다고 생각하네. 없고 말고 그렇게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나? 그렇지만 자넨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딱히 알고 한 말인가? 상대방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레위는 말하였다. 그래, 자네 생각엔 그게 가능할 듯 싶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네. 불가능한 까닭이 대체 무언가? 아니, 자넨 딱히 그렇게 생각하나?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아니, 자네 생각을 좀 솔직히 말하게나. 근데 만약 말이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거절이라면 사실 난 기어이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까지 하네만 어째서 또 자넨 그렇게 생각하나? 상대의 흥분한 태도에 미소를 띄우며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드는구먼. 사실 그건 내게 있어서나 그 여자에게 있어서나 무서운 일이니까 말이지. 하지만 어쨌든 젊은 처녀에게 있어선 무서운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지. 처녀들이란 모두 청혼을 받는 걸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는 법이니까. 글쎄 보통 처녀들이라 모두 그럴 터이지만 그 여자만 달라.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싱긋 미소를 지었다. 그는 레윈의 이 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즉 레윈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의 모든 처녀들이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는 바 첫째 종류는 그 여자를 제외한 세상의 무처녀들로서 그들은 인간의 온갖 약점을 가지고 있는 극히 평범한 처녀들이며 다른 종류는 오직 그 여자 혼자뿐인 것으로서 완전 무결하고 온갖 인간적인 속성을 초월한 고상한 존재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아니 이 사람 소스를 쳐야지. 자기 앞에 놓인 소스를 밀어치우려고 하는 레윈의 손을 막으며 이렇게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레윈은 시키는 대로 자기 접시에 소스를 쳤으나 스테판 아르까지치에게 음식을 먹을 기회를 주지 않았다. 가만, 여보게, 잠깐만 좀 기다리게, 잠깐만. 하고 그는 말을 꺼냈다. 이 문제는 내게 있어선 생사의 문제라는 걸 자넨 알아줘야 하겠네. 난 아직 누구와도 이 문제를 의논한 일이 없네. 그리고 또 누구와도 자네 앞에서처럼 이렇게 속심을 털어놓을 수가 없네. 물론 우리 두 사람은 어느 모로 보나 인연이 딴 세계의 사람이지. 취미니 사물에 대한 견해니 모든 것이 판이하거든. 그렇지만 자네가 날 사랑하고 날 이해해준다는 걸 난 알고 있어. 또 그러기에 난 무척 자네를 좋아한단 말이네. 그러니 제발 기탄 없는 의견을 시원히 말해주게. 난 내가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자네한테 말하는 거야. 하고 웃는 얼굴로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말하였다. 아니, 그럼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겠네. 우리 여편네 말이지. 그건 참 기특한 여자인데 이렇게 허두를 뗀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문득 자기와 아내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후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잠깐 입을 다물고 앉아있다가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우리 여편넨 선경지명이라는 게 있거든. 남의 뱃속을 속속들이 꿰뚫어 본단 말이야. 또 그뿐인가? 우리 여편넨 앞날이를 다 내다보는 여자라니. 더구나 혼사 문제 같은 건 어김이 없어. 저 실례로 우리 여편넨 샤흐프스카야 양이 브렌텔른과 결혼하게 되리라는 걸 예언했었다네. 그땐 아무것도 그렇게 되리라 믿은 사람은 없었지만 결국 그대로 되지 않았겠나. 근데 바로 우리 여편네도 자네 편이란 말일세. 아니, 내 편이라니. 글쎄 말이지. 여편넨 자네를 좋아할 뿐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하지 않겠나. 끼찌는 꼭 자네의 아내가 될 것이라고. 이 말이 떨어지자 레윈의 얼굴은 금시 환한 미소로 빛났다. 그것은 조금만 더 하면 감동의 눈물마저 날 듯한 그런 미소였다. 부인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하고 레윈은 부르짖었다. 그러기에 내 늘 말했었지. 자네 부인은 참 훌륭한 여자라고. 하지만 그만해두게. 이 이야기는 그만해주자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그는 말하였다. 그럼 좋아. 한 대 좀 앉아있게나 이 사람. 그러나 레위는 한자리에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자기의 묵직한 걸음걸이로 새장 같은 좁다란 방안을 두어 번 이리저리 거닐며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눈을 숨뻑거리다가야 식탁 앞에 다시 와 앉았다. 자넨 리해해 주어야만 하네. 자는 리해해 줘야 하네만 하고 그는 말을 꺼냈다. 이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네. 나도 연애를 한 일은 있지만 이건 그런 것이 아니야. 이건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 어떤 외부의 힘이 나의 온몸을 사로잡은 게거든. 사실 그때 내가 여기서 도망쳐버린 건 말이지. 그건 내 꿈이 도저히 이루어질 가망 없는 일이라고 단정하였기 때문이었어. 알겠나? 그런 행복은 지상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이네. 그래, 나는 자기 자신과도 싸웠지. 그러나 있는 힘을 다해서 싸웠지만 역시 그것 없이는 살 뿌람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 아무래도 아큐를 지어야겠다고. 그건 그렇다 치고 어째서 자넨 여기서 도망쳐버렸나? 아니 좀 가만히 있게. 참 감개무량해. 물어볼 일은 또 얼마나 많고. 내 말을 좀 들어주겠나? 자넨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네. 난 자네가 방금 한 말에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었는지 모르겠네. 난 지금 너무나 행복감에 도취해서 스스로 자신이 혐오스러울 지경이라니. 모든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렸으니 말이네. 난 오늘 우리 형 니콜라이가 글쎄 그 형이 여기로 와 있다는 걸 알았네. 그런데 난 그 형 생각마저 영 잊어버리지 않았겠나. 어쩐지 그 형까지도 행복한 것처럼 생각되는구먼. 말하자면 정신에 좀 이상이 생긴 거야. 그런데 한 가지 무서운 건 그래. 자넨 이미 결혼한 사람이니 이 심정을 이해하리라 생각해서 말하네. 한 가지 무서운 건 우리 같은 낯살 먹은 인간이 이미 여러 가지 과거를, 그나마 사랑이라면 몰라도 여러 가지 죄악의 과거를 가진 인간이 말이지. 그처럼 정결하고 순진한 사람과 갑자기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그 사실이네. 그건 아주 좋지 않은 일이거든. 그래, 난 자기 자신이 그런 자격이 없는 인간이라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단 말이야. 무얼 자네야 아직 죄가 없는 편이지. 아니야. 거야 그렇지만 하고 레위는 말을 이었다. 역시 있기는 있거든. 나 역시 혐오의 정을 품고 지나온 생활을 회고하면서 치를 떨고 자신을 저주하며 쓰라린 회개의 눈물을 흘리나이다. 정말이야. 하지만 어쩌겠나. 세상이란 게 그렇게 생겨먹은걸. 이렇게 스테판 아르까지치는 대꾸하였다. 오직 하나의 위안은 내가 언제나 즐겨 외우는 이 기도문처럼 나의 공적에 의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지 마옵시고 자비하신 은혜로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실 내가 그 여자에게 용서를 받을 길은 오직 이밖에는 없으니까.